안녕하십니까, 정의태입니다. 내가 정신분열증, 정신병원 강제치료, 사이비의 전형적 행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계속 각종 협박 그리고 각종 방해에 시달려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많은 피해자분들의 눈물 그리고 그분들의 억울함을 생각하고 돈 없고 힘없고 빽 없고 병들고 늙고 사회적 약자인 그분들을 생각하면 그 힘없는 사람들, 정치인들이 대변합니까? 누가 대변합니까? 지금 대통령도 침묵하고 있고 심지어는 천국 티켓을 판매하고 있는 암흑 중세시대도 아닌 지금 이때에 대한민국이 이런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지금 정부는 방관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여당 야당 할 거 없이 펴떨어질까봐 광신도 맹신도 펴라도 얻으려고 그냥 지금 방치시키고 있는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썩지 않는 우유다 해가지고 이 썩지 않는 우유는 제가 모든 영상에서 밝혔던 것처럼 교주의 전지전능함 때문이 아니라 교주가 우주만물 창조신이고 교주가 천여몸에서 나왔기 때문이 아니라 이것은 그냥 살균, 멸균, 밀봉 요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균, 멸균하지 않았다 그러면 썩게 되는 거고, 그리고 또한 밀봉을 했는데 밀봉을 개봉해버리면 썩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이 뚜껑을 열어버리고 실험을 해버리면 썩어요. 이미 이거는 과학자들이 다 밝혀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돈 없고 힘 없고 빽 없고 병들고 늙고 사회적 약자들을 대변하고 있는데 저를 계속 모함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협박에 시달리고 있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급기야 저를 정신분열증으로 몰아가지고 정신병원에 강제 치료를 해야 한다, 이런 소문들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게 사이비의 전형적 행태다라는 거예요. 전에도 제가 한번 이런 일을 당한 적이 있어요. 제가 과거에 제 이 주변 사람들이 이 사이비 종교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이비 종교 교주의 실체를 알고 나서 그 실체를 주변 사람들한테 알렸어요. 그랬더니 이 교주가 제 주변 사람들을 다 회유를 해가지고 저를 정신병원에 입소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정신병원에 입소 안 당하는 방법은 공무원 시험에 내가 합격하면 된다 해가지고 제가 교육 공무원 시험을 봐가지고 합격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용고사죠. 임용고사. 국공립학교 교사 임용고사 시험에 합격해가지고 그 신원 조회도 하고 다 모든 걸 다 검사하잖아요. 정신병이 있으면은 그 교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거로 인해서 제가 벗어난 적이 있어요. 그때만 생각하면 끔찍한데 제 주변 사람들을 다 회유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나 분노를 했지만 제 주변 사람들이 그 교주의 이 종교기관에 다녔기 때문에 저를 완전히 정신병원에 가둘 수 있는 거였죠. 그 교주 입장에서는. 그래서 굉장히 그때 제 아픔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또다시 내가 정신병원 분열증이다, 정신병원을 강제 치료해야 한다는 소문을 지금 퍼뜨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완전 사이비의 전형적 행태다라는 것입니다. 해도 안 되는 거죠. 이제 저한테 협박도 하고 정체불명의 인간들이 와가지고 돈이 필요하면 얘기하라, 또 뿐만 아니라 한 달에 1,000만 원씩 주겠다, 또 자기가 엄청난 무슨 돈을 이렇게 보유하고 있다라는 거죠. 유산을 받아가지고 저를 크게 후원하고 싶다, 또 저한테 큰 여의도에 사무실을 내주겠다 등등 각종 회유책들을 쓰다가 제가 이제 전혀 그런 데 관심을 보이지 않으니까 이제는 정신병원에 저를 이제 가두려고 하는, 그리고 또는 프레임을 씌우는 거죠.
이러한 짓거리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 모든 경력이나 양력이 다 거짓말이다. 그래서 저를 정구라라고 부르더라고요. 정구라. 나는 정구라라는 얘기를 처음 들어봤습니다. 제가. 나는 여지껏 살아오면서 진짜 정구라라는 얘기를 처음 들어봤어요. 그래서 저를 정구라, 또 이제는 정신 분열증 환자로 몰아가가지고 이런 수작들을 부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속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그런 차원에서 제가 뭐 이 시간이 없어요. 이거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완전히 마침표를 찍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모함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 신지식인에 이렇게 선정이 됐는데, 이거를 뭐 특정 정당이 저를 뭐 정당에서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대통령 직속 기관에서 선정된 우수 신지식인, 그러니까 신지식인 중에서 우수 신지식인을 선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체는 대통령 직속 기관이 주체를 했고요. 후원은 교육인적자원부, 행정자치부, 과학기술부, 문화관광부, 농림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노동부, 여성부, 해양수산부, 국정홍보처, 금융감독위원회, 중소기업청, 특허청, 한국신지식인연합, KBS, MBC, SBS가 후원해가지고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부터 선정된 우수 신지식인입니다. 특정 정당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 이 부분 헛소문입니까? 여러분들이 참조해 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저에 대한 뭐 각종 루머들을 퍼뜨리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제2의 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라는 것은 대통령 직속기관이에요. 여기에서 이 표창장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정인태 신지식인 모범 사례 공모전에서 신지식인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정부 부처 장관상을 받은 것이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오해가 없길 바라고요. 네, 그 다음에 이 신지식인 인증서 해갖고 전국 50여 개 시민단체의 협조하에 전국 범위로 선정한 신지식인 인증합니다. 1999년 행정자치부 후원 하에 사단법인 한국휴먼네트워크가 주관하여 선정한 신지식인 증명서가 나오죠. 네, 이러한 부분들이고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뭐 구라다, 제가 가짜 뭐 대학에서 저는 많은 대학에서 강의를 해왔어요. 네, 그동안 제가 자 이제 뭐 제가 하나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그동안 제가 뭐 강남대학교, 네, 또 서강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그리고 극동대학교, 한국성서대학교, 국립강원대학교 등등 뭐 유아교육과 또 특수치료학과, 교양학부, 평생교육원, 사회교육원 등등에서 계속 강의를 해왔어요. 이거는 뭐 저를 아는 많은 분들이 아는 얘기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뭐 한성 디지털 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도 제가 주임 교수를 맡았었고요. 이런 활동을 해왔고, 뿐만 아니라 이 국립한국복지대학교는 특임 교수로 이렇게 총장님이 직접 저의 사무실로 찾아오셨습니다. 그 당시엔 제가 해외에 사무실을 두고 있었는데 해외까지 찾아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제 책, 제가 자폐증은 없다, 제가 복지 분야에 관련된 책을 많이 썼어요. 수십 권 썼는데 그 책을 언급을 하시면서 대학과 함께 할 일이 있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유네스코 한국 대사를 역임하셨고, 과학기술부의 차관을 역임하신 분이에요. 이 총장님께서 직접 제 사무실에 찾아오셔가지고 아주 소박한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쌀국수를 한 그릇 드시면서 여러 얘기를 하셨고, 그리고 나서는 저를 이 국립한국복지대학교의 특임 교수로 위촉을 해 주신 겁니다. 네, 그리고 그 외에 뭐 제가 전주비전대학교 객원 교수로도 있었고요. 또 미국의 한 대학에 제가 특임 교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다양한 활동을 이렇게 해왔던 거예요. 이게 정신분열증 환자라서 제가 헛소리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네, 여기도 보면은 제가 직접 이 대학에서 위촉장을 받는 모습이 나오죠. 네, 이게 정신분열증 환자라서 제가 모든 거짓말을 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다.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께서 제게 이 대통령 자문 헌법 기관입니다. 이거는 정당이 아니에요. 정당. 열린우리당이라는 정당이 아니라 대통령이 대통령 자문 헌법 기관에 자문위원으로 저를 위촉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 번 또 두 번 임기가 2년인데 그러니까 총 4년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한 번은 이제 대통령이 임명을 하고 위촉을 하고 나서 그 다음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이었어요.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 때까지 네,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정당 기관이 아니에요. 정당 기관이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해가지고 정당과 상관없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대통령 자문 헌법기관의 자문위원으로 위촉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정신분열증 환자라서 떠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전에 이분이 정두원 씨예요. 정두원 의원인데 한나라당의 정두원 의원한테 내가 이 위촉장을 받는 위촉장이군요. 위촉장을 받는 이러한 장면인데 제가 국민소통위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소정당이 완전히 그림자 취급을 받고 그리고 이 대한민국의 이 복지 정책들을 제가 연구를 하고 그 분야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군소정당은 도저히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해가지고 저를 잘 아시는 분이 이 정치계 거물급들을 저를 데리고 소개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분 저분 막 소개를 하시다 보니 제가 이제 그 당시에는 이 한나라당에서 국민소통위원으로 이렇게 활동을 해야겠다 해가지고 이 활동을 한 바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거대 양당의 실체를 본 거예요. 실체는 실망이었죠. 실망. 결국에는 그냥 자기들의 당리 당량을 위해서 움직이는 조직에 불과하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네, 그런데 제가 이제 대한민국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완전히 저출산 고령화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갑자기 이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이 문재인 이쪽 측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고 나서겠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선거 때 저는 해외에 머물고 있었어요. 해외에 머물고 있는데 연락이 와서 이 대통령 선거에 저를 이 동포 이민청 설립 추진위원회에 다문화 가족 부위원장으로 임명한다 이런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때 나는 그 당시에는 정치에 관심이 없었죠. 네, 그냥 대한민국 걱정하고 있는데 이민청은 이거는 아주 철저한 검증을 해야 한다. 위조 서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과거에 SBS 방송국에서도 출연해갖고 이 문제를 많이 터뜨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가짜 서류 문제, 이 문제를 통해서 불법 체류라든지 외국인 범죄 문제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조언을 해야겠다 해가지고 제가 이 동포 이민청 설립 추진위원회에 부위원장으로 임명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또 느꼈던 것은 실망밖에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당시에는 부위원장이다 해가지고 이 민주당 당대표실에 가가지고 이렇게 이 임명장을 받은 바는 있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과는 다르다 해가지고 이 이후로는 난 일체 여기서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한나라당이라든지 이 민주당에 대해서도 국민을 위하여 움직이지 않고 당리당략에 의해서 움직인다 그러면은 이 부분은 인정할 수 없다. 그런 입장을 계속 취해온 것이 저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태권도 신문에 이 장애인 태권도 협회 정인태 회장 이게 나온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이 장애인 올림픽에 태권도가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때 뭐 국회에서 장애인들과 함께 시범도 보이고 또 국제 대회에서 뭐 올림픽 경기장에서 이 시범도 보이고 장애인들이 이런 일을 한 적이 있어요. 지금은 어때요? 지금 장애인 태권도가 장애인 올림픽의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활동을 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고요. 네, 제가 이렇게 정신분열증 환자가 아니라는 것은 여기도 보면은 제가 이렇게 KBS 2에 방송 나가서 인터뷰하는 장면이 나오죠. 네, 이게 정신분열증 환자가 여기 나갈 수 있겠습니까? 네,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네, KBS 2에 이렇게 제가 방송에 나가서 인터뷰하는 그러한 장면이고 여기도 보면은 MBC 네, MBC의 방송에 나가서 제가 인터뷰하는 장면, 여기는 SBS에 나가서 인터뷰하는 장면, 네, 여기도 세븐데이즈에 나가서 인터뷰하는 장면들이 SBS죠, 여기도. 네, 그래서 KBS, MBC, SBS, 여기도 SBS에 나가서 제가 이렇게 인터뷰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여기 SBS 나오죠? 정신분열증 환자가 이렇게 나갈 수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많은 방송에 출연을 한 것은 제가 정신분열증 환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고요. 심지어는 네, 이렇게 제가 방송국에 직접 CBS 방송국에 직접 나가가지고 거의 이렇게 1시간 정도를 이렇게 여러 패널들과 함께 얘기를 나눴습니다. 이 유명한 감독님이라고 그러셨는데 이 감독님하고 제가 이렇게 방송에 출연해가지고 명쾌하게 제가 이렇게 설명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를 정신분열증 환자로 보는 것은 옳지 못하다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은 제가 KBS 1에 여기에 직접 생방송에 나가가지고 토론을 이렇게 한 장면입니다. 1시간 동안 토론을 했고요. 정신분열증 환자가 이렇게 나가서 토론할 수 없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전개를 했던 바고 여기 보면은 신의진이라고 해가지고 전에 국회의원도 했고 지금 보면은 국민의힘에서 활동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때는 연세대학교 교수였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같이 방송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저에 대해서 정체불명의 인간들이 마구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공격의 수위가 지금 지나치고 있어요. 지나치고 제가 지금 다 말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그냥 하나하나 증거를 축적시키고 있습니다. 언제가 그냥 한 방에 그냥 다 날려버릴 텐데 제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를 정신분열증 환자, 정신병원 강제치료 이런 식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속지 마시길 바라고 또 어떤 분들은 속아가지고 저한테 지금 교수님 그렇게 안 받는데 교수님이 뭐 사람들한테 돈 받아준다 그러면서 수수료를 뭐 50% 30% 뭐 이런 식으로 뛴다 그러는데 그 사실입니까? 그래서 나는 그런 적이 없다. 그리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증거를 가지고 얘기해라. 증거를 가지고 얘기하라. 제가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지 않으시길 바라고 저에게 계속 모함의 SNS에서 모함의 글을 보내는 자들이 있으면 제 카톡으로 증거를 보내주십시오. 네, 그리고 또는 유튜브에 댓글로 그런 것들을 알려주시면은 제가 하나하나 모두 모아가지고 축적을 해가지고
한 방에 타진해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아주 중요한 그러한 정황에 저에 대한 공격이 아주 강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저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저는 돈 없고 힘 없고 백 없고 병들고 늙고 사회적 약자인 이분들의 편이다. 하늘은 이분들의 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지만 참고 살아왔는데 그런데 바로 지금 진실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 할 때고 하늘은 진실을 지지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